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한 근육통 회복 방법. 1분동 후 근육통. 지연성 근육통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평소보다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통증이다. 담즈는 주로 근육 섬유의 미세한 손상과 염증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다. 운동 중 특히 저항 훈련이나 이소메트릭 운동에서 근육 섬유가 늘어나면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한다. 이 손상은 근육의 회복 과정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다. 연구자료. 담즈는 근육의 수축과 관련된 단백질이 타이오프라틴과 같은 물질의 방출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 이 과정은 근육의 성장과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적절한 회복과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이 과사용 증후군은 반복적인 운동이나 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으로 근육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여 통증을 유발한다. 과도한 운동은 근육 섬유의 재생 능력을 초과하게 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통증과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리학적으로 과사용은 근육의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이는 근육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과사용으로 인한 염증은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 매개체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통증 수용체를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한다. 부상은 근육 염좌 및 찢어짐을 포함하며 이는 근육 섬유의 구조적 손상을 초래한다. 부상 발생 시 신체는 염증 반응을 통해 손상된 부위를 치유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염증 매개체가 방출되어 통증을 유발한다.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은 부상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워밍업과 스트레칭을 강조하며 이는 근육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근육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근육 긴장은 스트레스, 불안 또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근육의 긴장 상태를 초래한다. 생리학적으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여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 상태에 있게 되고 이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근육의 혈류가 감소하고 이는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근육의 피로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정기적인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류를 증가시켜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질병, 감염 및 염증은 근육통의 또 다른 원인이다. 독감이나 바이러스 감염은 전신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면역 반응의 일환으로 발생한다.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 매개체가 방출되어 통증 수용체를 자극한다. 만성 질환인 섬유근육통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속적인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염증과 관련된 생리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육영양 부족, 근육의 건강은 영양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에 영향을 미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칼슘은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부족할 경우 근육 경련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자료. 비타민 D 결핍은 근육의 힘과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 요인. 탈수는 근육 경련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다. 탈수 상태에서는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영향을 미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중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정 약물의 부작용으로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 약물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 근육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회복을 도와준다. 1. 고양이소 스트레칭 방법. 내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시작한다.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아래로 내리고 머리를 들어 올린다. 숨을 내쉬며 허리를 둥글게 말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긴다. 효과. 척추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허리와 목의 긴장을 완화한다. 2. 햄스트링 스트레칭 방법. 바닥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다른 쪽 다리는 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안쪽 허벅지에 붙인다. 앞으로 뻗은 다리 쪽으로 상체를 숙인다. 효과. 햄스트링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3. 종아리 스트레칭 방법. 벽에 손을 대고 한 발을 뒤로 뻗는다. 뒷발의 힐을 바닥에 붙이고 앞발을 살짝 굽힌다. 뒷다리의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 효과.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발목의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4. 어깨 스트레칭 방법. 한 팔을 가슴 앞으로 뻗고 다른 팔로 그 팔을 가슴 쪽으로 당긴다. 양쪽 팔을 번갈아 가며 스트레칭한다.
효과. 어깨와 상체의 긴장을 완화한다. 5. 엉덩이 스트레칭 방법.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 무릎을 굽힌다. 다른 쪽 다리는 뒤로 뻗는다. 상체를 앞으로 숙여 엉덩이 근육을 늘린다. 효과. 엉덩이와 고관절의 긴장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육전신 스트레칭 방법. 서서 두 팔을 위로 쭉 뻗고 몸을 좌우로 기울인다. 그런 다음 상체를 앞으로 숙여 발끝을 향해 손을 뻗는다. 효과. 전신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이러한 스트레칭 동작은 근육통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운동 후나 일상생활 중에도 자주 실시하는 것이 좋다. 각 동작은 부드럽게 진행하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3. 근육통 예방 방법. 운동은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 후 경험하는 근육통, 특히 지연성 근육통은 운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동 전문가들은 근육통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근육통 예방 전략이다. 일점진적 운동 강도 증가. 운동 생리학자들은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강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갑작스러운 강도 변화는 근육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미세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점진적인 강도 증가는 근육의 적응을 촉진하고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 충분한 준비 운동. 운동 전 준비 운동은 근육과 관절을 따뜻하게 하고 혈류를 증가시켜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동적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통해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준비 운동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3. 수분 섭취. 운동 중과 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근육 회복에 필수적이다. 탈수는 근육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운동 전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4. 근육통 회복 방법. 1. 적절한 회복 시간. 운동 후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지는 것은 근육 회복에 필수적이다. 운동 생리학자들은 근육이 회복되는 동안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한 경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저강도 운동을 통해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연구에 따르면 회복 기간이 충분할수록 근육의 재생이 촉진되고 담재의 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양 섭취. 운동 후 적절한 영양 섭취는 근육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영양학자들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통해 근육의 재생을 촉진하고 담재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3. 냉찜질. 운동 후 초기 24시간 이내 냉찜질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은 얼음팩을 사용하여 통증이 있는 부위에 15-20분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한다. 이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증가시켜 염증 반응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해 도움을 준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들이 근육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4. 온열 요법. 온찜질이나 따뜻한 목욕은 근육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물리치료사들은 온열 요법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한다. 특히 운동 후 24시간 후에 온열 요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5. 정기적인 스트레칭. 정기적인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 전문가들은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6. 충분한 수면.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은 근육 회복과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수면 부족은 회복 과정을 방해하고 근육통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성인이 하루에 7-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권장한다. 이러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근육통을 예방하고 건강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7. 마사지. 전문가의 마사지나 자가 마사지는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회복을 돕는다. 연구에 따르면 마사지는 근육통을 줄이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운동 후 24시간 이내 마사지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8. 보충제. 필요에 따라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마그네슘 등의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영양소는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 5. 근육통의 생리적 변화. 운동 후 느끼는 근육통, 특히 지연성 근육통은 많은 운동 애호가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신체의 생리학적 변화와 회복 과정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부상 예방 및 회복을 최적화할 수 있다. 한 근육 섬유의 미세 손상. 운동 중 특히 저항 훈련이나 이소메트릭 운동을 수행할 때 근육 섬유는 미세한 손상을 입게 된다. 이 손상은 근육의 수축 과정에서 발생하며 주로 액틴과 미오신의 배열에 영향을 미친다. 운동 생리학자들은 이러한 미세 손상이 근육의 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손상된 근육 섬유는 회복 과정에서 더 강하고 큰 섬유로 재구성되며 이는 근육의 성능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 염증 반응의 역할. 근육 섬유의 손상 후 신체는 자연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가 손상된 부위로 이동하여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물질을 방출한다. 운동 전문가들은 이 염증 반응이 통증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근육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 매개체는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고 새로운 근육 섬유의 형성을 촉진한다. 3. 혈액순환의 증가. 운동 후 혈액순환이 증가하는 것은 근육 회복의 중요한 요소이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운동 생리학자들은 이러한 혈액순환의 증가는 근육의 대사 과정을 활성화시켜 회복 속도를 높인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적절한 쿨다운과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통증 수용체의 활성화. 근육 손상과 염증 반응으로 인해 통증 수용체가 활성화된다.
이로 인해 통증 신호가 중추신경계로 전달되어 통증을 느끼게 된다. 운동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신체가 손상을 인식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신호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통증을 무시하기보다는 적절한 회복 방법을 통해 신체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타석 근육의 재구성 및 적응, 근육통이 발생한 후 신체는 손상된 근육을 재구성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근육 섬유가 형성된다. 운동 전문가들은 이러한 적응 과정이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의 강도와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적절한 훈련과 회복 전략을 통해 근육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어서 근육통 회복을 위한 영양 섭취. 1. 단백질. 1. 생리학적 영양. 단백질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손상된 근육 섬유를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 조직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단백질은 호르몬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관련 음식, 닭가슴살,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근육 회복에 효과적이다. 계란, 완전 단백질로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 성장에 도움을 준다. 콩류, 렌틸콩, 검은콩 등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다. 그릭 요거트, 단백질이 풍부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소화 건강에도 좋다. 2. 탄수화물. 1. 생리학적 영양. 탄수화물은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운동 후 글리코겐 저장소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 이는 근육의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1. 관련 음식. 고구마. 복합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현미.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바나나.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로 운동 후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 오트밀. 복합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3. 오메가3 지방산. 1. 생리학적 영양.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근육통과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한다. 또한 세포막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세포의 신호 전달을 개선한다. 이 관련 음식.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아마씨. 식물성 오메가3의 좋은 공급원으로 샐러드나 스무디에 추가할 수 있다. 호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좋은 원천이다. 치아씨드. 수분을 흡수하여 젤리 같은 질감을 만들어 스무디나 요거트에 추가하기 좋다. 4. 비타민과 미네랄. 1. 생리학적 영양. 비타민C와 D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회복을 촉진한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족할 경우 경련이나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이 관련 음식. 시금치.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근육 기능을 지원한다. 오렌지.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회복을 촉진한다. 아몬드.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와 근육 기능을 지원한다. 브로콜리. 비타민 C와 섬유질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5. 항산화제. 1. 생리학적 영양. 항산화제는 운동으로 인한 자유 라디칼의 생성을 줄여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1. 관련 음식.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한다. 다크 초콜릿. 플라바놀 성분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다. 녹차. 카테킨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와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준다. 토마토.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육수분. 1. 생리학적 영양. 수분은 체온을 조절하고 운동 중 발생하는 열을 발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로 운반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관련 음식. 수박. 수분 함량이 높아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다. 오이. 수분이 풍부하여 수분 섭취를 도와준다. 코코넛 워터. 전해질이 풍부하여 운동 후 수분 보충에 좋다. 스무디.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혼합하여 수분과 영양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다. 의사한 미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